불과 1년 사이 몰라보게 변해버렸다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나 저기 앞에 있을게. 빨리 와. 하루하루가 살과의 전쟁이라는 40대 주부 서민정 씨. 아직 산초입이지만 몸은 이미 천근만근. 그녀에게 산행은 고행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너 먼저 가. 한순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는 민정 씨. 1년 동안 한 해에 한 40kg 정도가 쪘었어요. 빼려고도 많이 했었어요. 뭐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해도 잘 안 빠져서 사실 저도 너무 좀 답답하고. 너무 말라서 고민인 적도 있었답니다. 출산 후 40kg이 늘더니 1년 사이 무섭게 살이 쪘다는 민정 씨. 오늘처럼 산에도 오르고 다이어트를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한 번 찐 살은 안 빠지고 그 어떤 노력에도 체중은 더 늘고 있는 상황.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자궁이 이제 성근증이라는 병이 있고요. 당뇨가 생겼고요. 공복 혈당이 많게는 230까지 된 적도 있었어요. 체중, 체지방, 혈당의 수치 모두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컸다는데요. 민정 씨가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커서 뭐 뚱뚱하다는 거 그런 거 알기 전에 조금 빼서 건강한 엄마로 그렇게 건강한 엄마로 아기 옆에 있고 싶어요. 누구보다 날씬하고 건강했던 민정 씨. 그녀가 갑자기 살이 찐 원인은 뭘까요? 산에서 내려온 후 두 사람 앞에 푸짐하게 상이 차려집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입맛도 더 돋는 법이죠. 불판에 삼겹살이 익기가 무섭게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맛있어. 그런데 들어갈까? 그녀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은 고기가 아닙니다. 맛있어. 맛있어, 그게? 맛있어, 먹어봐. 예상과는 달리 삼겹살은 친구의 목. 민정 씨는 고기에 눈길 한 번 안 주고 나물 반찬만 먹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끝났어. 다 먹었어. 원래 많이 안 드세요? 원래.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골고루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찌니까 보통 친구보다도 제가 더 적게 먹는데 저만 항상 살이 찌니까 저도 원인이 너무 좀 궁금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많이 먹지도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민정 씨는 왜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건강검진 이렇게 받은 거는 아이 출산할 때 한 거 알고는 다른 건 없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 가는 것도 두려웠다는데요.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고 염증 수치는 무려 7배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생혈액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혈액을 채취해 염증 상태와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관찰됐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옮기는데, 저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잘 다니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엉겨 있잖아요. 염증으로 인해 엉겨 붙고 덩어리가 져 있는 민정 씨의 혈액 속 적혈구. 엉겨 있는 게 혈관 박에 달라붙으면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이게 달라붙어 있는 게 떨어져나가서 혈전이 되면 이쪽에서 막히면 뭐가 돼? 뇌졸중 오는 거죠. 그녀의 급성 비만 원인은 바로 염증. 만성 염증 상태의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비만 세포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피 속의 염증은 지방 세포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고 여러 병,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까지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염증 때문에 살이 찌고 이런다는 건 몰랐었어요. 지금 일단 너무 심각하다는 상황을 알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살을 좀 이제 정말 빼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간절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은 급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면역 현상으로 감염 요인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의 찌꺼기나 노폐물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염증이 쌓이는데요. 염증이 복부에 쌓이면 지방 조직의 면역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축적해 만성 염증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협심증 환자 30%가 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염증은 비만,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했지만 최근에는 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내 염증 수치도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해먹에서 진행되는 플라잉 요가. 운동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수준급 실력으로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삶에 큰 위기를 겪었다는 한영근 씨. 5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유연함은 물론 어려운 동작도 척척 해내는데요. 탄탄한 근육은 20대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멋있으세요. 플라잉 요가 언제부터 했어요?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을 그때 진단을 받게 돼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이렇게 서로 굳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잉 요가는 아주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한 허리 통증과 구분이 어려워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늘 이렇게 허리랑 목을 구부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허리가 좀 무리가 가나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눈에 포도막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하고 내과적인 검사를 했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원래 직업은 뭐이십니까? 원래는 라식 수술하고 백내장수를 주로 하고 있는 안과 의사입니다. 포도막염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으로 안과 의사에겐 사망 선고와도 같은데요. 안구 내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척추에도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늘 건강하게 지냈고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을 만큼 운동신경을 타고난 영근 씨. 하지만 의사인 그도 염증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방치할 경우 장기와 뼈까지 손상돼 10년 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염증 배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다른 운동과 달리 마사지하는 기능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런데 우리가 평소에 풀어주기 힘든 사타구니나 이런데 이제 굉장히 뭉쳐있던 근육 부드러워지고 그쪽에 셀룰라이트가 분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잉 요가는 해먹이 닿는 부위, 특히 림프절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속 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딱 매달려주면 머리가 몸을 쫙 잡아당겨주면서 척추 사이에 공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척추염이 있는 사람, 염증 완화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척추를 쫙 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두루두루 흔들어주고 평소 불편한 어깨와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염증 질환을 극복한 영근 씨. 의사로서 만성 염증을 겪은 환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서서히 다가와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병은 더 저처럼 진단을 놓치기 쉬운 경우도 있고 또 방치하면 몸의 여러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국민 7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만성 염증성 질환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염증은 한 가지 질환에 멈추지 않고 연쇄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미 해가 정오를 향하고 있는 시간.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1년 가까이 5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는 영미 씨. 몸을 일으켜보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수면제도 소용없을 만큼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는 이유가 뭘까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면서 밤에 이제 낮에보다 더 통증이 심해지니까는 못 자는 것 같아요. 땅에 발을 딛고 걷는 일조차 힘겨워 보이는 영미 씨.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는 높은 거 못 신고 얇은 걸 신다 보니까는 발바닥에 충격이 생기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 아파서 못 자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알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발끝까지 퍼진 염증 때문에 약에 의존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픈 발을 이끌고 집안 곳곳에서 꺼내오는 이 검은 봉지들은 대체 뭘까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 잠자는 약. 염증 때문에 매일 챙겨야 하는 약이 6인용 식탁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수치가 되게 일반인의 뭐 5배인가 올라가갖고 뭐 약을 먹고 죽으나 간 수치가 올라가서 죽으나 어떨 땐 고민이 돼서 약을 갖다 다 숨겨놓기도 해요. 안 먹으려고. 이 힘겨운 싸움이 언제쯤 끝이 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대체 그녀를 괴롭히는 염증은 어디까지 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요? 제 자신 거지만 한심하죠. 저처럼 이렇게 아플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미 4번의 종양 수술을 받았고 갑상선 암에 이어 뇌혈관, 뼈 그리고 장기까지 염증으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 저는 체질이 염증성 체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저 몸속에는 혹이 잘 생기는 편이고 그 혹을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이나 운동 뭐 이런 거 잘 관리 못하면 그게 나중에 좀 안 좋은 혹으로 발전이 되다 보면 뭐 암도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의사들이 염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이젠 소소한 집안일도 영미 씨에겐 버거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일생생활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게. 아픈 곳이 늘어날수록 삶의 의욕마저 사라진다는 영미 씨. 염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결혼 안 한 노처녀? 몸매가 애 난 사람 몸매 아니라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옛날이 많이 그립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 밝고 활동적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염증 때문에 살도 찔 수 있다. 운동을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좋다는 건 다 사다 해봤는데 큰 도움을 못 받은 거죠. 체중까지 늘고 있어 걱정이라는 영미 씨가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아플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지만 밥맛도 입맛도 잃은 지 오래. 약 먹으려고 억지로 먹으려 치면 그날은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무게도 10kg 이상 늘었다는데요.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 나이에 많이 아파도 어디 요양병원 갈 나이도 아니고 2다리로 화장실도 못 가면 어떡하나. 영미 씨의 삶을 한순간 무너뜨린 불행의 불씨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속 뇌부터 장기, 혈관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각종 질환에는 염증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전신에 불을 만들어 꺼지지 않고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염증의 경고. 만성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활기차야 할 건강한 세포는 힘없이 축 늘어져가지고 병든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DNA 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만성 염증을 방치할 경우 기관지염은 최대 24% 확률로 폐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증의 수치가 높을 경우 암 발병과 사망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목할 점은 작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0개 중 9개가 염증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또 만성화된 염증의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식으로 만성 염증을 줄이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어떤 음식일지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연요리연구가 권하나 씨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맘때는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져 염증 질환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실까요? 열어요? 예. 짜잔. 이야. 초록이. 예. 아, 기가 막히네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너무나도 친숙해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나물 속에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거 된장찌개입니까? 체계장입니다. 체계장이요? 체계장이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체계장은 각종 제철 산나물과 절인 배추 등을 약간의 된장으로 조물조물 무친 뒤 다른 양념 없이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맑고 담백하게 끓여내는 음식입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사찰식 육개장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맛있네요. 네. 근데 육수는 고기 육수 쓰시나요? 고기 맛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버섯이에요. 아, 버섯이 들어간 이 맛이 나나요? 예,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몸이 허할 때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각종 채소랑 버섯을 넣고 푹 끓여서 보양식으로 드셨다고 이게 절 보양식입니다. 예. 얼핏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물마다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 생으로도 먹고 데치거나 볶아서도 먹고 말리거나 절여서도 먹을 수 있는데요. 나물 이름만 외우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 없다는 옛말처럼 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들이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요거는 그거 우엉. 예, 우엉. 아, 예. 예. 아, 진짜 맛있다. 요거는 뭘까요? 어쩌고 오이. 미국 오이 아닙니까? 참외. 참외? 예. 아삭아삭 식감이 일품인 참외장아찌는 발효되는 동안 영양소가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수박으로도 장아찌, 수박 껍질 있죠? 그거를 된장에 꽂아놓고 짭짤하게 해서 주신 기억도 있어요. 예.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제철 채소들을 최소한의 된장, 간장, 식초로 양념해 음식의 풍미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왔는데요. 특히 제철 나물과 발효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을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 배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사과, 토마토, 미나리, 양파, 마늘, 홍합 등과 같은 채소와 해산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